어이구.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 썩었지? 기분 좋은데요? 웃고 계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6월 오늘 몇 시냐? 네? 오늘 23일. 오늘 6월 23일 야구 타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구가 시작되고 한 2개월 정도 지나면 야자 타임에 우리 스트리머들의 그 표정들이 거의 다 비슷해집니다. 썩었죠? 네, 말 없고 대기실서부터 조용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성적이 좋은 팀 스트리머들은 안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야구를 2달 이상 더해. 매일 본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지옥문이 열린 거기 때문에 거의 이제 다 썩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원래 저희가 이제 보통 그 7명이 출연하나요? 올해는 8명? 올해 7명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조금 유동적이죠. 우리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오늘 그래서 저희가 하나 둘 셋 6명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방송을 하고 미리 좀 일정을 말씀드리면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다음 이제 7월 그 둘째 주인가요? 네. 10일까지 마지막 경기. 10일까지 하고 다음 달 야자 타임은 이제 7월 11일 날 야자 타임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다들 휴가 가시고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출연하신 우리 BJ들 인사 우리 하나 우리부터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뭐 저번에 나왔을 때는 2등이었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1위로 올라선 하나이글스 편파 BJ 의리케스입니다. 저희가 43승 1무 BJ일 아니야 아직도 스트리머. 스트리머 예. 유튜버 죄송합니다. 아니십니까? 유튜버. 유튜버 아니십니까? 유튜버 겸 스트리머 의리케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43승 1무 29패 중이고요. 40승을 선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가을 야구 보증 수표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지금 다들 이제 체력은 썩었지만 1위를 하다 보니까 마음만은 싱싱하네요. 아 그럼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색한 웃음도. 이게 1위 자체가 어색하다 보니까 처음에서 그래. 아이, 참. 처음에서 그래. 아니 억텐이 웃음 거 너무 어떡할 거야 순하다. 웃음. 10년 만에 처음이라 잘했습니다. 자 다음 서울이 나왔습니다. 롯데의 딸입니다. 네, 이미 앞에서 다 해주셔서 저는 할 말이 없네요. 아직 3등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뭐 누구 떨어지면 갑자기 누가 나오고 누구 떨어지면 누가 나오고 잇몸 야구 하고 있는데 매복 사랑니가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네, 롯데 편파 꽃겨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요요요요요. 자 그리고 다음 요즘 가장 리그에서 무서운 팀 중에 하나입니다. 하이. 기아 예. 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호랑이의 이빨은 단단하고 튼튼했습니다. 6연승 중인 기아 타이거즈 편파 스트리머 저는 소데스 캐스터입니다. 6연승 좋다. 네. 다음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잘한다 갔다가도 못하는 것 같다가도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샘삼 불방맹. 예, 여러분들 이 시청자분들이 불방아이 좀 웃어라라고 하는데 네 뭐 여기 왔는데 뭐 여긴가요? 이 카메라 뭡니까? 이 멍텅구리 이건 저 투샷. 카메라는 이건 사람이 투샷. 없잖아 이거. 우리 이거 뭐야 하는데 예 억지로라도 여러분들 뭐 이빨은 모이고 있습니다. 예 어제 막 갈매기 밥 되고 네 아직까지도 이 정신이 좀 얼얼한데 네 오늘 많이 시부리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성적 불뱅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요요요. 다음 드싸. 그대의 이름은 승리. 드싸. 시감 드싸. 대야구인 호소문 하나 발표하겠습니다. 네 좋아. 키움이 너무 단단합니다.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이기는 날도 지고 우리 지는 날도 지고 격차가 줄지 않습니다. 뭔가 따라가고 싶은데 하여튼 목표가 좀 바뀌었습니다. 두산 편파 스트리머 지게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요요요. 자, 볼펜 딱딱거리는 소리 시끄러우니까 방송 들어가니까 제발 볼펜 딱딱거리지 말라고. 예이. 네, 우리 정우 과장님이 써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진행하러 왔습니다. 캐스터입니다. 요즘 날씨 더운데요. 건강 잘 관리하시고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제가 오늘 방송을 못 올 뻔했어요. 너무 그 아들내미 때문에 아들내미가 어제 새벽에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지금 차도가 없어갖고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있다가 애엄마도 좀 일이 있어갖고 그냥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여름이라고 그냥 막 그냥 다니지 마시고 사람 많은 데 가실 때 꼭 마이크래다 이 직업병 마스크 들고 가시고 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야스타임에서 준비한 소식들은 사실은 좀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제 올스타전도 앞두고 있고,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먼저 좀 보시면 좀 지나간 거지만 일단
김서현 선수가 현재 올스타 팬투표 1위를 질주하고 있는 득표율이 50%를 넘겼습니다. 예. 이제 오늘 네. 끝났습니다.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네, 오늘 스파안 나요? 또 아이고. 우리가 좀 얘기할까요? 네. 예, 김선 선수가 팬투표 1위를 달성을 했는데 뭐 이건 이유가 있는 팬투표 1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보는 맛이 있잖아요. 아, 김선 그쵸. 선수. 네. 뭐 시원시원하게 160 네. 던지는 마무리인데다가 또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투구폼이 올 시즌에 보여준 투구폼만 7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바뀌는 투구폼 때문에 또 그 항상 이제 신선한 맛을 느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패션도 항상 다양합니다. 농군 바지를 입을 때도 있었고 물론 이제 그날은 좀 털려가지고 그 바지를 좀 소각하긴 했지만 어제는 또 조거 팬츠도 입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평상시에 뭐 아이패치도 하고 나오고 그다음에 뭐 스포츠 안경 이런 이제 또 하여튼 보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좋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매력이 있어요. 네. 그러면 김서현 선수 요번에 올스타전에 그 너클볼 한번 봅니까? 그 가능하죠, 윽강야구에서 가능하죠. 예, 윽강야구에서 그 너클볼 뿌려가지고 또 화제가 맞아요. 됐지 않습니까? 또 올스타에 예. 쓰려고 최근 야구 때 연습한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클볼을 던질 줄 알아요. 아, 예전에 이제 그쵸. 윽강야구에서 이제 그 억강이야 뭐야? 그 최강야구 예 옛날에 그 최강야구에서 이제 너클볼도 내가- 한번 보여주고 내가 이상한 거. 네 그런 게 있었었는데 이슈가 좀 됐었죠 옛날에. 그럼 이제 실전에서는 안 던지고 안 있지만 던지죠. 이벤트 경기에서는 던질 수 있다. 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김선 외에도 폰세, 문현빈, 플로리얼 5명이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오늘 한번 최종 결과 한번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결과 어떻게 최종 결과 선발 투수 부분 폰세 당선 52.18 총점. 예. 가반수로 얻었네. 중간 투수 박상원 당선 축하드립니다. 마무리 투수 김서현 당선. 오. 포수 부분 박동원 당선. 이루수 박민우 달성. 그리고- 왜 걔는 달성이? 잘못 얘기했어요. 꼬였어. 그냥 꼬였어. 왜냐하면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당선이고 일루수를 해야 되는데 넘어가가지고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알겠습니다. 일루수 오스틴 당선. 네. 이루수 부분입니다. NC 다이노스 박민호 당선. 3루수 부분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당선. 유격수 부분 박찬호 당선. 외야수는 박건우, 플로리얼 박혜민 그리고 지명타자 최용우 선수가 당선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왼쪽에 있는 이게 서분인가? 여기, 잘 모르겠네요. 여기요, 자, 여기. 불러드리겠습니다. 선발 투수 원태인, 중간 투수 배찬승, 마무리 투수 김원중, 포수는 강민호, 1루수 디아즈, 2루수 고승민, 3루수는 최정, 유격수는 전민재, 외야수 구자욱, 윤동희, 레이에스, 지명타자 전준우 당선됐습니다. 잠깐 타임. 윤동이? 네. 네, 김도영도 있는데요. 에이, 윤도영이는 좀 그렇다. 다치기 왜요, 전에 윤동이? 잘 했었어서. 플로리어는 지금 없어요. 저 우리 6명 갑니다. 근데 이게 활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6명 그렇죠. 갑니다. 또 롯데 자이언츠가 아직까지 3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지금 화력의 포인트지 않을까 하는 아니 생각을. 그렇게 따지면 장주성이나 황성빈이 차라리 윤동이보다 됐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후보군은 네, 없었을 후보군은 거예요. 없었어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 훨씬 더 두 잘하는 성인은 각 팀별로. 있지 아깝네, 싶은데 윤동이. 황성빈은 못 나와서. 그러니까 네. 윤동이도 지금 2군에 있잖아. 아 근데 그게 다치기 전에 아니 황성빈은 어차피 올스타전에 못 나오지만 네. 윤동이는 지금 아예 2군에 있고 그렇죠. 그렇죠. 플로리얼도 지금 2군에 있죠.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또 있어. 미국 가 있어요. 네. 화상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하네, 다양해. 디스코드에. 김동윤 선수 좀 나오라 그래요. 그래도 또 이렇게 그림이라도 좀 멋있잖아. 김동윤. 뭐 이제 방문은 할 수 있겠죠. 방문해요. 뭐 사인이라도 하고 아, 그러면 그럼. 되니까. 예. 올스타전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올스타전 이슈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상무에서 이제 전역하는 네, 각 팀의 이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 지금 구창모 선수가 전역을 했고요. LG에도 이정용 선수가 전역을 했고 또 각 팀에 또 전역한 또 알짜배기 선수들 또 누가 있나요? 저희 그 화천 상무는 아니고 화천 산천어지에서 16일 뒤에 어우. 안재석 선수가 돌아옵니다. 안지석 선수. 네. 전역했나요 안지석 선수? 16일 남았습니다. 전국체전도 나가지 않았어? 그 팀명이 화천 산천어지. 화천군 소속이거든요. 예. 뭐 또 삼성도 뭐 누가 있나요? 저희 팀에는 저 이제 자완 이제 미남 이제 허윤동 선수라고 예, 허윤동 선수가 이제 전역을 했고 그리고 예, 우타 거포툴 예, 동생 오기 조민성 선수가 드디어 전역을 했습니다. 예, 좋아요. 1루수 내야수인데 요 친구 이제 포텐셜 오지는 친구거든요.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구창모 선수 얘기에 대해서 여기 이제 써놨는데 132억 좌완 구창모 복귀는 아직이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래요. 구창모 선수가 그 장기 계약할 때 저렇게 돈을 줘도 되냐라는 얘기가 사실 구창모 선수한테 별로 안 나왔었거든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저는 그렇게 느껴요. 좀 이슈가 덜 됐죠. 네, 이슈가 덜 됐잖아요. 만약에 LG나 기아 뭐였으면 진짜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진짜 찬반 막 투표까지 열렸을 거예요. 국민 투표했어요. 네. 진짜. 예. 구창모 선수는 조용히 지금 132억을 계약을 하고 군대까지 가고 지금 또 아예 와서도 지금 제대로 던지지를 못할 그럴 상황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론 우리 돈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깐 짤막하게 한 번씩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지키님? 부럽다. 부럽다. 아니 진짜 부럽다. 저 짤막하게 꿀 빨았다. 꿀 빨았다. 예, 꿀이죠 당연히. 개꿀. 예, 예. 우리 대표부터. 그러니까 한 번도 구창모 선수가 이제 규정 이닝 142이닝을 채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참 논란인데 그렇다고 해서 구창모 선수를 또 너무 헐값으로 내려칠 수는 없는 거고 NC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겨울님은요? 저희 2명 정도 값이네요. 네, 끝. 네. 2명 정도 값. 네. 우리. 문동주가 이렇게 될까봐 두렵다. 잠깐만. 예. 그러면 문동주가 이렇게 받고 예. 어. 그러니까 뭐 그 의미가 뭐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문동주 선수가 이제 매년 그 중간에 이탈을 좀 해요. 부상 때문에. 뺀딱딱거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중간에 부상 때문에 이탈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게 저 독수리죠.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야구 잘하면 딱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할 수 있는데 너무 자주 하니까 그래요. 딱딱은 안 돼. 네. 너무 자주 하니까. ADHD. 진짜. 왜 이렇게 톡식해? 네, 아무튼 그래서 매년 이제 부상으로 이탈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그 반복이다 보니까 나중에 혹시 저희가 장기 계약 이런 거 했을 때 같은 이슈로 좀 서로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이건 좀 이제 얘기가 좀 또 산으로 갈 수 있는데 저는 항상 근데 이 부분을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저는 우리나라의 프로야구가 특정 선수 몇몇은 빼고 거품이 너무 심한 리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몸값에 대해서입니다. 몸값에 대해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한 번씩. 예. 그래서 특정 선수 얘기는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예. 저는 그렇게 거꾸로 이번에 의리서부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그 우리나라 리그가 좀 그 과열돼 있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좀 오버 차지가 되고 있는 리그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실력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오버가 되어 있긴 한데 근데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연봉이라는 게 사실 이제 뭐 인기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프로 스포츠 중에서는 야구가 제일 인기가 그렇죠. 많다 보니까 그냥 그 자연의 섭리대로 올라가는 느낌이라 저는 딱히 그렇게 뭐 자연의 섭니다. 예, 문제라고 자본주의의 섭리죠. 예, 약간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많이 받은 만큼 좀 그래도 선수들이 좀 좋은 경기력으로 좀 보답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죠. 오케이. 자 우리 겨울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많이 받았으면은 그만큼 해주면 사실 기뻐요. 그냥 그만큼 해줘서 아 돈값 하는구나, 너무 멋있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 팀에 이제 어떤 선수들이 조금 들어 누워 있기도 하고 재활군 가서 안 올라오고 2군 올라왔다가 아 아파요 하고 재활군 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더 비정상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돈을 받고 조금 실력적으로나 아니면은 뭐적으로나 이렇게 안 좋은 선수들이 있어서 이게 훨씬 더 조금 많이 받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우리 태수는요. 근데 실력에 비해서 더 받는 거 맞죠. 예, 그거는 이제 확실하고 이 리그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 모아서 대표팀 나가고 국제대회 나가도 경쟁력이 지금 없잖아요, 많이. 근데 그거에 비해선 분명히 많이 받는다. 그 말을 들어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좀 이제 고약한 지점이 뭐냐면은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선수들이 없으면은 또 딜레마지. 딜레마가 있기는 있어. 그러니까 그 돈에 맞는 활약이냐 그건 아니거든. 근데 막상 뛰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막 2군에 있다가 갓 올라온 선수들로 시즌을 쭉 치르다 보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튼 그 많은 돈에 비해서는 못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다 좋다 이거예요. 아까 뭐 우리 얘기도 맞고 다 대수 얘기도 맞고 다 맞는데 저는 한 가지 뭐 전부는 아니지만 아주 경우의 수가 하필이면은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게 뭐냐면 진짜 극소수의 몇 명 빼고 제가 인정하는 극소수의 몇 명 빼고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큰 돈을 한번 빵 안기잖아요. 그럼 일단 희한하게 실력이 줄어. 그리고 쳐 아파. 대개는 많이 그렇죠. 대부분 그게 우연의 일치냐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해요. 항상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 왜? 뭔가 동기부여가 확 떨어지고 내가
얼마나 그게 목표였겠어. 그치. 근데 그 목표를 뻑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갑자기 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저는 그거 동의해요. 근데 왜 그렇게 많냐 이거야. 저는 그래서 그 꼴이 보기가 싫어요, 솔직히. 아까 대수 얘기처럼 그렇게 대우를 해줬으면 오히려 그거를 퀄리티로 아웃풋을 줘야 되는데 거꾸로 들어눕거나 실력이 다 줄거나 몸이 비대해지거나 좀 그게 너무 이거 마지막은 일부러 붙이신 것 같은데 몸이 예. 기대해지거나. 넘어갈게요. 어제 우당 팽팽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어제 자궁 잘했어요. 자, 혹시 어제 넘어질거나 다음 얘기하는 거 거다. 현수야. 예, 뭐 사실 뭐 돈값 못하는 이런 선수들 뭐 속된 말로 돈값 못하는 선수들도 예, 여러분들 좀 있죠. 예,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상징적인 선수들한테 이렇게 좀 단연 계약으로 이렇게 예, 안겨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뭐 어느 정도는 뭐 케바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뭐 저희 뭐 김 사장님 예, 보시면은 예, 뭐 58억 해가지고 예, 결국에는 이제 불펜에서 중심 역할을 못 해주고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구자욱 선수도 이제 BFA 이제 단연 계약으로 5년 그치. 네 120억인가 여러분들 네, 5년 120억인가 계약을 하면서 사실 뭐 구자욱한테는 뭐 팀의 프랜차이즈고 상징성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서 하면 해줄 선수들은 결국에 해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선수들 그 구자욱 선수 본인도 그럼. 예 사실 뭐 그런 걸 딱 인지를 해가지고. 네,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네. 저는 이 FA 금액 산정 가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자팀 FA 선수 계약할 때 보면은 사실은 이 금액을 책정한 거는 이 기록 대비에 이만큼의 활약을 해주세요라고 금액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자팀 FA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노고값이 항상 껴있는 느낌으로 금액 산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더 커요, 사실은. 네. 그게 항상 좀 현실하고 괴리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부럽습니다. 예. 그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우리 정말 어렵게 희망보다는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젊은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자칫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운동이나 할 걸 예를 들면 저렇게 야구하는데 몇백억씩 받고 앉아 있고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제가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야구에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면은 야구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그리고 FA 계약까지 한 선수들은 어느 카테고리를 가도 상위 0.00001%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야구 선수들의 이군 빼고요. 이군 빼고 연봉은 제가 봤을 때 농구, 배구 싹 다 문제예요.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는 싹 다 문제예요. 거품이 또 얘기하면 또 겨울마다 삼성 썬더스 농구를 보고 있는데 그냥 치욕에 들끓는다. 아무튼 뭐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다들 잘 됐으면 좋겠고 잘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면 그만큼의 퀄리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창모 선수 좀 얘기했었는데 조금만 이거 하나만 붙이면 예. 상무에 가는 선수들이 애초에 부상을 안고 가고 오히려 그래. 재활을 거기에서 하는 것 맞아요. 아니냐 이런 이제 시선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상무는 새롭게 투입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이 없잖아요. 새로 올라올 수 있는 선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티어 안에서 하잖아.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런 선수가 한 명 있으면은 나머지 선수들이 또 그걸 나눠서 더 던져야 맞아요. 되거든. 그래.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꼭 몇 년마다 한 번씩 꼭 다시 재현이 돼요. 사실은 그게 재현이 된다라기보다는 항상 반복이 되고 있었죠. 맞아. 항상 근데 그걸 쉬쉬하고 있었던 거고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놀라웠던 게 저는 김진욱이었어요. 제가 김진욱이었으면 무조건 갔어요. 맞아요. 저 무조건 가서 그럴 필요 거기서 없었는데. 치료하고 거기서 그냥 딱 시간 보내고 치료하고 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포기했다길래 야 저놈 봐라 난 놈이다 생각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무 뽑을 때 물론 메디컬 테스트를 다 하거든요. 진단서도 다 내고 상무 그치. 쪽에다가.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생기는 경 결국에는 가장 큰 점수적인 요소들만 봤을 때에는 대표팀 점수. 뭐 이제 그게 일군 좀 경험 크다. 뭐, 예. 생각보다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좀 듭니다. 네임밸류예요. 솔직히 툭 까놓고 그냥 네임밸류예요. 저는 공익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대한민국에서 수류탄 제일 잘 던지는 사람들이 왜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지 현역을 가야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국방부에 이제 그걸 좀 바꿔야 되는 자, 그거 근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예. 또 이게 얘기가 또 군대 얘기로 흘러가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예민한 거 건드리게 되기 이 때문에 완전 꼬꼬무 되는 거지요. 여기까지. 이 프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다음
세 번째 이슈는요. 티빙 관련된 얘기를 좀 할 텐데 어. 사실 그 티빙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사실 메인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저는 그 이게 뭐냐면 짧게 그냥 말씀드리면 티빙에서 1년에 야구 독점 중계권료를 450억을 배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450억을 중계권료로 내요 매년. 3년 동안 이제 450억, 450억, 450억 3년 동안. 그리고 또 하나는 10개 구단에다가 티빙이 야구장에다가 광고를 도배를 해놨잖아요. 응원단상에 티빙, 외야 그라운드 쪽에다 티빙. 그래서 얘네가 뭐라 그랬냐면 각 구단한테 1년에 무조건 10억씩 광고를 다 배팅을 할게 니네한테. 우리 광고 걸어줘.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1년에 얘네가 야구로 550억씩을 지금 쓰고 있어요. 드러난 것만. 그러네. 드러난 것만. 드러난 거 미친 거죠. 또 550억씩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가 이제 웨이브랑 합병을 띡 하면서 불방맹이 너 쇼츠에다가 왜 불방맹이 네 얼굴하고 왜 네 멘트를 집어넣고 너 왜 거기서 돈을 벌지? 지걔 제발아. 쟤도 거기다 쇼츠에다 영상에다가 얼굴하고 목소리하고 돈 버네? 캐스터 얘도 그러네? 뭐 우리도 그러네? 대수도 그러네? 이 꼴같지 않거든. 왜? 이제 얘네는 450억, 50억을 배팅했는데 그 전까지는 웨이브랑 합병하기 위해서 덩어리 키우려고 했는데 이제 그걸 메이드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돈 쓰는 걸 남들이 우리 거로 돈 버는 게 싫은 거라. 그래서 니네 채널 다 없어질 뻔했다며. 예, 뭐 어떻게 해서 이제 CJ ENM 측에 이렇게 이제 항소하고 그리고 유튜브 측에 이렇게 연락을 좀 해가지고 뭐 어떻게든 이제 잘못했다 했습니다. 잘못했다 하니까 미안합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뭐 알았다고 어떤 걸로 저기요. 하시죠. 뭐 좋게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사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규정대로 매뉴얼이 있다 보니까 저희 채널에서 이제 인지를 못한 부분이고 무슨 뭐 그런 부분에서 영상 활용 못한 부분 좀 아니야 아쉽긴 인지를 못한 부분이 아니야. 왜냐하면은 자 그러니까 반발하실 분들 반발하세요. 왜냐하면은 최초에 정확히는 어떻게 발표했냐면 쇼츠 얘는 40초 미만으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이번에 문제가 되고 나서 이걸로 불법적으로 수익을 얻는 행동은 안 된다라고 했어. 막은 적이 없잖아요 본인들이. 왜 그렇게 워딩을 해요 기분 나쁘게. 나는 그게 진짜 기분 나쁘다는 거야. 저는 여기도 동의하는데 제가 더 어이가 없는 건 뭔지 아세요? 작년에는 안 했어 그러면 유튜브를. 그러니까 작년에 유튜브에 쇼츠에다가는 크리에이터들 얼굴하고 목소리 안 집어넣었어? 작년 1년 동안은 왜 가만히 있고 왜 지금에 와서 그러냐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뭐 우리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다시 이제 유튜브에 뭐 다시 보기를 올리면은 뭐 너희들이 뭐 이제 못 올리니까 배가 아파서 그렇겠지. 아니 뭐 그건 뭐 그래요. 이제 안 올리면 돼요. 아니, 저안 올리고 정확히 있어요. 공지를 하면 우리도 그거 이제 맞춰서 하는 거지. 근데 애초에 본인들이 얘기 안 해놓고서는 갑자기 너희들이 어겼어라고 하면 그리고 저는 지금 되게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지금 네이버에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쇼츠 그대로 근데 거기에는 창작자 다 있어요. 왜 나한테 아니, 승질을 내? 아니, 야, 너 왜 나한테 승질을 내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뭐냐면은 이게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티빙 쪽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수익을 내는 행동은 안 된다라고 했어. 네이버에 올라가는 건 뭔데? 그 네이버에는 크리에이터 얼굴이 그대로 올라가? 아니 얼굴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채널은 그냥 아예 쓰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아예 원래는 지금. 이거는 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웃기다는 거지. 나. 제가 궁금한 건 네이버에 올라가는 쇼츠 영상들에는 그 크리에이터의 뭐 멘트나 얼굴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냐? 그런 건 못 봤던 것 이게 같아요. 그거는 2차 거의 없기는 가공이라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화면이랑 제 이제 얼굴이랑 이렇게 해서 제 오디오가 섞여버린 이게 2차 가공. 그치. 2차 가공으로 취한대요. 그런 부분은 이제 안 된다. 근데 다만 그러면 쇼츠에다가 제목을 만들어서 그래. 그것부터가 2차 가공이야. 내 맞아요. 얘기는. 맞아요. 내 얘기는. 그거면은 45초까지는 가능하다. 45초인가 그 메뉴. 그러면 사람 얼굴이랑 목소리가 안 나와도 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도 소대수, 됩니다. 그거 되는 거야. 예. 소대수의 얼굴하고 말은 안 나오고 영상은 써. 네.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그건 되는 거야. 근데 난 그것도 요즘 잘 안 해. 왠지 알아? 티빙이 550억을 1년에 야구에 쓰는 회사인데 개인 유튜버들이 그 쇼츠로 벌어봤자 얼마 벌겠냐? 짜치지 않아?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사실은 그런 거 이제 수익에 대한 게 문제면 티빙이 이제 어쨌든 화이트리스트를 본인들이 갖고 있잖아요. 유튜브 내에서 그치. 구단들한테 부여를 해줬으니까 그럼 그 화이트리스트들 제외하고 나머지 채널들의 원 저작 영상을 썼을 때
수익을 자기네 쪽으로 가져가게 하면 되는 거거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치. 예.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쇼츠 올린다고 우리가 떼부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걸로 수익이 안 나거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도 이런 채널이 있습니다라고 약간의 홍보성, 그다음에 이제 약간 시식 상품 같은 느낌으로 쇼츠를 만들었던 건데 사실 그거 보고 유입되신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KBO를 조금 더 다르게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하나의 창구를 너무 그냥 우리 일 처리를 너무 많이 할 수 있을 거 해야 될 것 같아. 여가지고 창고를 닫아버린 느낌이 아쉬운 거지 뭐 사실은 그건 거죠 저는. 수익에 대한 거였으면은 수익을 다시 가져갔으면 되는 거거든. 맞아요. 사실 솔직하게 쇼츠로 수익을 벌지는 못해요. 그걸로 이제 벌려면은 진짜 다 이제 오픈을 하면은 예. 사실 뭐 한 40만 정도 이렇게 조회수가 쇼츠가 나오면 기준? 예, 한 40만 정도 조회수가 나오면 그 한 2만 원 정도 나옵니다. 쇼츠로는 예, 솔직하게 정확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 제가 궁금한데. 내가 진짜로 수익을 벌지를 내가 못하고 찾아왔는데 제가 최근에 코러빈 선수한테 막무가내로 말을 한 쇼츠가 있는데 그게 알고리즘이 타서 130 몇만이 찍혔거든요. 예. 그걸로 1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쇼츠로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이 원래 2차 창작물을 보고 또 구경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쵸, 예. 그런 반응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야구가 워낙 인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거를 왜 이렇게 빡빡하게 해놨을까라는 아쉬움이 확실히 안 들 수가 없어요. 1년 전에 최초에 들어왔을 때는 이런 것도 완전히 오픈을 하겠다. 그 전에는 안 됐잖아요. 심지어 이제 구단도 못 썼으니까 그에 대한 이제 반발 심리가 당연히 있었던 거고 그런 새로운 방향을 잘 열었는데 좀 이렇게 갑자기 펑 하고 막아버리는 건 조금 좀 그렇죠. 예. 제일 잘못된 건 티빙에서 우리를 안 데려간 거예요. 우리를 다 데려갔었어야죠. 티빙 관계자, 저 원샷 좀 잡아주세요. 티빙 대표님 보시고 계시나? 우리를 데려가서 거기서 2차 창작을 하든 3차 창작을 하든 5차를 하든 6차를 하든 그래서 돈 벌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얼마라도 반가이 하는 거 아니야. 왜 그걸 전문 용어 너무 반가이. 그걸 안 하면서 뭘 애들 쇼츠하는 거를 그거 하지 마라 짜치게 이 양반들이 그래, 말이야. 좀 짜치는 이슈야 사실 이게. 너무 니마이야 좀. 아유 진짜 짜치게 말이야. 이씨. 550억 쓰는 양반들이 그거에 140만 뷰 나왔는데 10만 원도 못 버는 애한테 야 내 그거 해지 마. 야 불방님이 그거 해지 마. 에휴 좋겠다 이씨. 그래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걸 좀 명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 게 티빙 측에 그 공지사항을 가이드라인을 지금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알아볼 수가 없는 티빙 공지사항 한 편에다가 넣어놔가지고 제가 처음 봤을 때 조회수가 132였거든요. 채널 이제 경고 먹고 그래서 조금은 이제 그 티빙 스포츠 유튜브 따로 하잖아요 티빙에서 그러니까. 거기에도라도 게시물로 좀 올려주면은 창작자들이 조금 빠르게 파악하고 가이드라인에 맞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맞아. 네 아무튼 티빙 축하해요. 자 다음 김광현 선수가 우리가 이제 좀 아까 얘기했던 그 주제랑 약간 연결이 되는데 김광현 선수가 올해 이제 계약 만료되는 해였는데 2년 연장 계약을 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인가요? 토요일 날? 그 기념으로 양현종 선수랑 토요일 날. 맞대결. 토요일 날. 양현종 선수랑 10번째 맞대결을 펼치고 먼저 내려가시고 2년에 36억이거든요. 2년에. 네. 2년에 총 36억. 네. 아무튼 저는 이런 아까 우리 불방이 얘기했나요? 상징성 있는 선수들. 네. 챙겨주는 거 멋있습니다. 근데 김광현 선수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본인의 계약 기간 금액 저는 못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쌓아놓은 이제 안어도 있고 본인이 좀 팀 투수진 선발진을 어떻게 보면 이끌고 가는 형국이잖아요. 아직까지도 랜더스는 김광현을 대체할 만한 어린 선수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이거 조금 김광현 선수에서 좀 벗어난 건데 랜더스는 지금 뭐라도 이렇게 계속 뉴스거리 만들고 돌려야지 안 그러면은 팬들 다 떠날 겁니다 아마. 지금 뭐라도 해야 돼요 랜더스는. 아니 뭐 저는 그 회장 양반 또 갑자기 조용해진 게 웃겨요. 회장 되더니 조용해졌어. 부회장일 때는 막 같이 사진 찍고 내가 밥 먹었어요. 나 음식 해줬어요. 나 추신수랑 같이 밥 먹었어요. 이러고 맨날 사진 찍어놓고. 다음 뭐 김광현이 2년 총액이 이제 36억. 예, 그리고 이제 연봉 옵션이 이제 6억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저는 이제 진짜 정말 딱 적절하다.
예, 딱 요 정도면 이제 정말 김강현에 대한 이런 상징성도 그렇고 예, 그런 의미를 딱 인지를 시킨 것 같아가지고 요 계약에 있어가지고는 그리고 이제 김강현 선수가 뭐 김강현 뭐 본인의 의지대로 뭐 2년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지. 네, 잘 모르겠으나 이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또 단연 계약을 원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선수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개인 사업자인데 2년이라고 한다라면은 어느 정도 이제 김강현 선수 내려놓고 구단에서도 최대한 협조해가지고 서로 이제 적정한 이런 계약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저는 돈은 솔직히 네. 김광현 선수 정도급 되면 돈에 대한 얘기는 욕심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이제 벌 만큼 벌었고 얼마나 이 정도 나이면 최영호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려나? 근데 이제 원래 거야. 궁금하다. 네. 내 통장에 한 200억 넘게 있어 현금이. 근데 한 36억 더 준대. 그럴 거 아니야. 아이고 세금만 더 내는데 그냥 안 줘도 되는데 저 한 3년만 뛰게 해줘. 나는 그럴 거야 내 성격이면. 그러려나? 난 그럴 것 같아. 아니 그뭐 기왕지사 좀 뭐 더 주면 좋고요. 아니, 근데 솔직히 아니 말고. 뭐 평생 할 수도 없는 거고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야 되는 거 전 아니겠습니까? 됐어. 전제 의견이에요. 예, 자 예. 다음. 궁금하네. 전 그래요. 저 이제 기아 타이거즈 편파 스트리머로서 굉장히 이 뉴스를 집중해서 봤는데 왜 그러냐면 양현종 선수가 그치. 올 시즌 끝나고 계약이 만료가 돼요. 잣대가 또 되죠.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김광현 선수가 하지 않았으면은 시즌 끝나고 김광현, 양현종 선수가 서로 약간 눈치를 보면서 어떤 기준점을 서로 야 김광현은 저렇게 봤, 양현종은 이렇게 봤는데 하잖아요. 그렇게 될까봐 좀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기준점이 되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이제 뭐 스태티즈 WER 기준으로 1년에 이제 한 여기 보면은 이제 보자. 3.4 작년 기준.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1년에 18억 정도로 반가이 치면은 아까 반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월당 1WAR당 이제 뭐 6억이니까 뭐 무난하게 이제 뭐 한 것 같다. 시세가 많이 올랐네요. 요새 얼추 또 6억 정도 잡는 것 같더라고. 5, 6억. 네. 근데 대수 형님 그 죄송한 말씀 그 스태티즈 들어가십니까? 네. 너 차단당한 거임. 아 진짜요? 아니. 안 들어가져요. 이게 들어가니까 이제 뭐 페이지를 표시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너 다른 페이지를 보는 건데. 아닙니다. 이 모바일로는 들어가지는데 예. 이제 컴퓨터로는 제 컴퓨터로는 스태티즈가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에요. 차단당한 거 아닌데. 디도스 걸렸나? 야 스태티스 탁 들어가면은 거기 대표자서부터 회사까지 쫙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KB 리포트 이런 데나 예. KBL부터 안 들어가지는데요. 차단당했다. KBL부터 돼요? KB 리포트 되죠. 예. 아 니네는 그걸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서 봐 다? 아니 뭐 때문에 그러는지 제 컴퓨터에는 이제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예. 네, 우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좋아요. 자 우리 겨울님. 네. 청라돔이 28년에 오픈이거든요. 근데 김광현 선수가 27년까지 계약이에요. 그러면은 본인 의도된 건가? 색을 지운다는? 그래서 그냥 2.5 시즌 동안 200승을 가려면 지금 26승이 필요해요. 진짜 2.5 시즌 안 26승을 되겠는데? 어려운데? 하려는 본인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 청라돔 개장이랑은 그렇게 딱히 상관없어 보이는 게 청라돔 개장할 때 41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현역 생활을 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그 내부 관계자만 알 수 있는 계약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여기에는 없지만 추신수 선수 은퇴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추신수 선수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고생했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강민 선수가 이제 이번 주 주말에 그 하나전에 맞아요. 은퇴식을 열거든요. 또 하나에서 1년을 뛰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김강민 선수 은퇴하는 것도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김강민 선수는 특별 엔트리로 경기를 네. 원래는 안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다고 네. 합니다. 다시 한대요? 김강민 이제 은퇴했지만 그다음에 김광현, 최정 이 친구들은 그래도 SK서부터 인천 야구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니까 분명히 인천 우리 지금 SSG 팬 여러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선수죠. 추진수 선수 진짜 은퇴한 것도 진짜 잘
그런 사람은 돈이 사실 뭐 아까 얘기한 그런 거야. 뭐 은퇴한 것도 뭐 그냥 뭐 궁금하다. 제 2의 인생 뭐 열심히 잘 뭐. SK 시절에 그 송실버 타이거 형님도 어마어마했잖아요. 예. 뭐, 지금 삼성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경선에서 막 그 선발 빵뭐 던지고 있던데요. 아 지금 달성공원에 장기 뜨고 계십니다. 지금. 예, 장기 뜨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놀러 보냈습니다. 에이. 예.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광현 선수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제 그 지금서부터는 좀 그 묵직한 주제로 갈 텐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게 사실은 야자 타임을 보시는 분들의 아쉬움일 수 있어요. 뭐냐하면 예전에 이제 매주 할 때는 그 주에 핫한 주제를 뜨끈뜨끈한 거를 갖고 와서 막 열띠게 막 토론하고 그랬는데 지금 막 일요일 날 막 벤치 클리어링 난거 어. 투수가 영상도 막 보여주고. 예. 근데 그런 얘기 했었지. 지금 다 식은 거 이제 얘기해야 돼요. 다 식은 거. 첫 번째 메인 주제 보시면 일단 풀CG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승엽 감독의 사퇴와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승엽 감독 이제 보시면 2022 시즌 후에 3년 18억에 계약했고, 사실은 저게 WBC가 와일드 카드입니다. 와일드 카드 결정전 탈락후 이제 팬들이 이승엽 나가. 그다음에 2024 작년 시즌에 또 WBC 없애. WC WBC가 아니군요. 예. WC 좀 와일드 카드.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중도 퇴진을 했는데 그때가 키움전. 맞아요. 0대1 0대1. 알칸타라. 날 음해한 감독 내가 보내겠다 선언. 그래서 이승엽 감독의 통상 감독 성적을 보시면 23 시즌 사실은 성적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잘하셨네요. 네, 성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잘하셨네요. 아니 23 시즌 지금 보시면 74승 68패 2무. 그리고 이제 예. 하나가 더 CG가 준비되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그냥 이제 재미로 비교해 본 건데 요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수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승엽 감독 체제에서 올 시즌에는 23승 3무 32패, 조성환 감독 대행 체제에서는 5승 9패. 역시 두 분 다 5할은 안 되고 크게 어떤 발전된 모습은 아닌데 일단 이승엽 감독 관련된 얘기는 첫 번째는 이제 지키한테 다 몰아줄 거예요. 다 몰아줄 건데 첫 번째 질문은 이승엽 감독 사퇴가 정말 자진 사퇴였겠느냐 아니면 구단의 입김이 좀 들어간 거냐 그룹 구단 그다음에 그래서 이승엽 감독 지도력 어떠냐 그리고 양석환 선수하고 이제 조성환 감독 대행이 대회 딱 첫날 양석환 선수 강승호 선수랑 같이 내렸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주사는 과연 외부에서 영입을 해야 될 것이냐 그 시점은 언제가 적절해 보이냐 이거 몰빵해 드릴게요. 네. 안 끝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걸로 그냥 1시간 하고 네. 그냥 게임 끝내. 뭐 저희는 뭐 저녁 방송 먹고 끝내도 돼요. 있고, 네, 예. 방송 끝내도 돼요. 도시락도 있으니까 식사하실 분들 식사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필리버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출발할게요. 이제 자진 사퇴가 일어났는데요. 좀 이번 시즌에 그냥 팀적으로 구설수가 이승엽 감독과 관련이 있는 것도 있었고 관련 없는 것도 있었고 좀 구설수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팀 안에서의 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코로빈 선수의 어깨빵 사건부터 시작해서 팀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요소부터 시작해서 전력 분석원의 덕아웃 내에서의 흡연 사건이 이제 팬들 카메라에 찍혀서 커뮤니티에서 이야기가 좀 돌았고 이제 키움전에 안승환 중이에요? 경기 끝나볼 거예요. 네. 아니 근데 경기장 내부에서 일했으니까 이제 뭐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자리 원래 피는 자리. 그 대리 운전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던 안승환 전력 분석원의 이승엽 감독 차를 운전했다라는 사진 그리고 엔트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원정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늦어져서 버스에 타 있던 선수들이 내려서 이제 택시를 타고 이천으로 이동했던 장면이 팬들한테 하필 또 목격이 돼서 사진까지 올라와서 그러니까 그냥 팀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좀 많이 흔들렸어요 시즌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승엽 감독이 자진 사퇴의 의사를 밝혔는데 사실은 타이밍적으로 자진 사퇴보다는 경질 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발표는 자진 사퇴였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궁예를 해도 사실은 이게 정답이 안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진 사퇴로 이야기를 했는데 키움전 연패가 결정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은 한화전 수입하고 난 이후에는 이 경기력이 그냥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팀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누적치였을 거고 이승엽 감독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3년간. 그냥 팀 그치. 선수단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3년 내내 이승엽 감독을 비판하면서 팀 선수단 내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아쉬운 거는 이승엽 감독의 가장 아쉬운 거는 한 두 가지 정도 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단했던 선수로서 대단했던 사람이 왜 선수단하고의 소통을 단절하고 본인이 다가갔다고 얘기를 하지만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언론 인터뷰가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카리스마로 부여잡지 못해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감독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명성 생각하면. 근데 결국에는 팬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먹혔네 소리가 나왔으니까. 왜냐하면은 좀 이게 뭐였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였고 저는 이승엽 감독을 보면서 단적으로 가장 느끼지 못했던 거는 감독들이 언론과의 인터뷰하는 스킬은 반드시 뛰어나야 된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역풍분대 많은 요소를 좌지우지했다라고 봅니다. 이승엽 감독님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은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모든 거를 다 오픈할 이유는 없지만 정말 모든 걸 다 오픈해 버려가지고 사실은 팬들이 알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오픈이 된 3년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선수단 내부에서의 힘을 좀 구축을 해서 본인이 장악력을 가지고 본인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일을 언론 인터뷰에 흘러나오다 보니까 팬들이 왜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까지 좀 흘러왔고 사실은 그게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뭐 이승엽 감독 자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정말 그냥 기자분들하고 친하고 프렌들리십이 있기 때문에 좀 유하게 이야기를 한 거지만 이미 민심이 터져 있는 팬들한테는 그게 고깝게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이뤘기 때문에 마지막 인터뷰는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근데 이승엽 감독을 제가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매해 이승엽 감독이 제대로 된 전력을 구축하지 못했던 요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수단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해에는 불펜이 그렇게 구축되지 못했고 작년에는 외국인 선발들이 다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펜의 의존도가 높았지만 그 선수들이 이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몇몇 선수 제외하고 대신 경기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 선수들이 다 부상해서 복귀한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팬들이 아마 조금 더 우려의 목소리를 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어떻게든 잇몸 야구로 와일드카드에 진출을 했지만 가장 정점을 찍은 거는 역시나 최초의 피업셋이 아니었나. 네. 그것 때문에 아마 팬들이 많이 화가 났지만 저는 근데 이 와일드카드의 경기 운영은 이승엽 감독은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투수 운영도 굉장히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유독 괴로워하시네요. 삼성팬 많이 불편해하니까 다녀오세요. 우세요? 느그히야 공격해서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게 뭐 잠깐 좀 끊어서 그렇긴 한데 온라인상에서는 지금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삼성 팬들이 또 이 두산 베어스의 감독이었던 이승엽 감독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두산 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거를 굉장히 또 이제 또 반대의 목소리를 또 세게 내는 좀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삼성 편파로 나왔으니까 예. 본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또 온라인의 흐름은 어떤지 뭐 궁금하네요. 뭐 사실 뭐 제 입장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뭐 이제 이승엽 감독님이라는 이제 존재가 사실상 좀 이제 감독으로서 이렇게 이제 비판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팬의 입장으로서 이제 선수 때보다 이제 팬의 입장으로서는 어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죠. 그치 네, 이제 솔직한 그건 맞지. 심정이죠. 네, 분명히 안타깝기도 하죠. 예, 한 팀의 이제 레전드였던 이런 이제 선수셨던 분이 이제 이렇게 서울 여기 이제 잠실 야구장에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비판도 받고 막 욕도 두막하세 막 그러면서 막 그러고 막 그러다 보니 뭐 그렇긴 하죠. 이제 어째 보면은 뭐 저보다 이제 두산 팬분들이 오히려 좀 더 잘 아실 거고, 예. 뭐 저야 이제 삼성 야구만 봤던 놈으로서 어떻게 그 구단 내부 사정을 좀 잘 알겠습니까? 근데 다만 요렇게 조금 제가 봐왔던 조금 두산은 사실 뭐 직혜 형님이 다 말씀하셨겠지만 정말 뭐 이승엽 감독님의 문제만이었다라고는 저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치. 예, 어차피 그럼. 시간 지나면 이승엽 감독은 예. 삼성 가서 한번 지분 잡을 거니까. 결국에는 결국 가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가게 돼 이제 있어요. 맞아요. 근데 자, 이제 그래서 직혜 뭐 계속 얘기하세요. 이승엽 감독의 사퇴를 바랬던 거는 결국에는 팀이 무너지고 있고 방향성이라는 거를 사실은 3년간 크게 찾을 수 없었던 게
가장 큰 문제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은 이승엽 감독을 이렇게 이제 감독을 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거든요. 두산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외부 감독을 갑작스럽게 선임해서 파격적이다의 감독은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처음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지만 이승엽 감독의 문제도 분명히 나오고 있었고 사실은 좀 제가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박정환 구단주의 욕심 때문에 이승엽 감독 역시도 같이 욕을 먹은 상황이 아니었나. 왜냐하면은 사실은 김태형 감독과의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팀의 한계를 분명히 느꼈고 새로운 자원을 발굴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다가왔었는데 그걸 이제 양의지 선수 사오고 우리가 갑자기 이 암흑기를 겪을 수는 없다. 그 시간마저 더 할 수는 없다. 그걸 부정하면서 사실은 양의지 선수를 사오고 양석환 선수의 FA 계약을 한 건데요. 그렇게 했을 거면 사실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더 달릴 거였으면 경험 있는 감독을 조금 더 밀어주는 게 좀 상식적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승엽 감독이 우당탕탕 1년을 보냈고 2년 차도 우당탕탕을 보내면서 이제 좀 감 좀 잡아가나 싶으면은 사실 1년 차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 많아서 그게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3년에 대한 이승엽 감독의 3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팀이 이제 위를 바라보는 상황보다도 어떻게 앞으로 향후 몇 개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팀들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다. 롯데 팬분들한테 미안한데 그 갖다 써서 프로세스의 과정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없어져 버린 상황을 구단주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흘러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공감을 좀 많이 하는 게요. 저도 이제 이승엽 감독의 어떤 이 지금의 작금의 사태는 결국에 이제 부임 배경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도 똑같은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이었나요? 이제 수베로 감독에서 최원호 감독으로 사령탑이 바뀌었을 때 사실 이제 이 두 감독이 1군 수베로 감독, 2군 최원호 감독 해가지고 같은 배를 타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같은 이제 운영 방침을 가지고 같이 가던 사령탑이었는데 수베로 감독을 중간에 경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최원호 감독을 그 다음 감독으로 이제 바로 넣으면서 같이 가던 사람들인데 마치 최원호 감독이 수베로 감독의 적, 수베로 감독의 적이 수베로 감독의 적이 최원호 감독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그 부임 배경에서부터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서 그 이후에 최원호 감독이 뭘 하던 다 욕을 먹고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승엽 감독도 부임 초창기부터 약간 낙하산이라는 그런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어떤 명분을 가지고 들어왔으면은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욕을 덜 먹고 쭉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부임 배경부터가 잘못되다 보니까 첫 단추부터가 잘못되다 보니까 뭘 해도 운영 과정에서 계속 트러블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이승엽 감독님이 이제 딱 1년차 처음 이제 감독 자리를 맡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 팀을 좀 완전히 진짜 내가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오히려 좀 독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좀 있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도 그래요. 일단 첫 해에 5위 한 게 사실은 조금 더 본인이 욕심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2년 차에 본인이 분명히 3위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두산이 막판에 진짜 정말 개짜내면. 근데 결국에는 아까 좀 그래 이제 내가 왜 여비형 이제 머리채를 별로 안 잡고 싶어 하지만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라이브 중에도 왜 이게 계속 나오냐 하면 순간의 선택이 다 틀려. 그게 미치는 거야. 오호, 이범호 감독의 그 4월, 5월 시절 얘기하는 거 같기도 하고요. 이게 정말 공교롭게도요. 그래 거기서 무슨 선택을 할 수 있지요. 그 상황에서. 근데 결과가 다 틀리니까 팬들이 다 또 틀렸네가 되는 거예요. 근데 2년 이제 차가 아니까. 저도 요새 이제 생각이 든 게 이범호 감독이 이제 올 시즌 굉장히 이제 힘들었잖아요. 부상자도 많고. 근데 4, 5월 달에 진짜 투수 교체하는 족족 틀려먹어. 근데 예전에 김종국 감독이 있을 때도 그랬거든. 근데 그게 언제 많이 일어나나 또 내가 생각을 해보면 팀이 5월 언저리에 있었을 때 굉장히 그 감독들이 틀린 수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게 굉장히 이렇게 짜낸 어떤 전력들이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두산 얘기들은 좀 들었고 나는 그게 좀 제일 꼴보기 싫더라고 온라인에서. 야, 니네 이승엽 감독 바꿔도 바뀐 거 없는데? 감독은 왜 바꿨냐? 그 목소리가 제일 꼴보기 싫더라고 저는. 그게
나 두산 진짜. 팬들이 진짜 그 뭐 발작 버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야, 그 한 달 동안 그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이제 나간 감독님이고 우리 엔트리 없는 감독님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제 상처도 많고 감독님도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래, 맞아. 그래 이제 나간 사람 머리채 잡고 이제 그만 얘기하자. 그래, 그것도 있어요. 지금을 얘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바뀐 게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뀐 게 엔트리부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 맞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엔트리를 완전히 바꿨는데 그 엔트리에 지금 들어와 있는 선수들이요. 시즌 풀타임 1군 첫 해를 겪어가는 선수들이 사실은 대다수예요. 지금 내야도 그렇고 외야도 그렇고. 나중에 자양분이 된다. 그 선수들이 지금 바로 선수를 투입해가지고 성적이 나와서 이승엽 감독 체제가 아니라 조성환 감독 대행 체제에서 성적이 날 거면 FA를 왜 사냐? 전 팀이 다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땅을 그냥 다시 다져가는 그죠,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화를 낼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감독님 나가셨고 그러면은 리빌딩 버튼 그냥 딱 누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우린 리빌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리빌딩을 천명한 구단이 하나이글스가 유일합니다. 네. KBO에서. 작년이랑 두산이 되게 좀 달라진 게 많죠. 외국인 원투펀치도 조금 그렇고 허경민 없고 김재호 없고 그럼 내야 공백도 많이 생겼을 그치. 거고 불펜 그럼 홍건이도 불펜에 그러고. 뭐 곽빈 없고 막 이러니까 온몸 비틀기도 안 될 거고 당연히 작년보다 성적이 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당연히 지금 감독 대행 체제에서는 엄청 좋은 성적이 나올 수는 없어요. 이건 그냥 젊은 선수들 키우고 경험치 먹이고 이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 이제 나갔으니까 빨리 뭘 해야 돼. 맞아. 그러면 자꾸 이제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 근데 이거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저희는 두산 많이 팬들은 기다렸거든요. 그런 얘기 안 할 거야. 맞아. 두산 해. 팬들은 뭐. 해요? 해. 어마어마해. 지금 장난 아니니까 못 다, 기다려. 다 여러분들 얘기가 제가 가만히 다 듣기만 했는데 또 LG 얘기지. 아니 다 오케이예요. 네. 저는 딱 느끼는 게 있어요. 두산하고 SSG가 그렇죠. 구단주가 야구를 필요 이상으로 좋아해. 그래서 나대. 그래서 잘 되는 꼴을 못 봐. 보세요. 삼성 이재용이 야구장 와갖고 확 나대요. LG 구강모 야구장 갖고 나대요. 기아 저는 정몽구 회장 저 누구죠? 정몽구 회장 맞나요? 그 누구냐 지금? 저희 정몽구는 그 아버님이고. 아무튼 예. 예. 아무 한 잘 번 안 딱, 오죠. 예, 한 번 딱 전주련장 가갖고 야 니들 비즈니스 타고 가. 의선이 형 아니야? 정의석 회장. 예,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회장들이 좀 무겁게 뒤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그냥 자기네들이 야구 팬이야 와갖고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는 잘 모르지만 이승엽 감독 선임도 구단에서 했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원이 형이 꽂았어. 예. 그룹에서 그냥 갖다 낙하산을 꽂은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100% 제가 봤을 기사도 이미 때는. 나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티빙 얘기도 했잖아요. 돈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러면 좀 무겁게 가는 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편할 겁니다. 저는 근데- 진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김승현 회장님이 올해 야구장에 엄청 많이 놀러 오셨거든요. 아 근데 우리는 좀 경우가 잘하니까 다르지. 가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뭐 잘하니까. 지금은 못할 일선에서 때도 거의 작년에도 많이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셨으니까 거기. 근데 또 이게 김경문 감독 선임 배경에 이제 그 김승현 구단주의 그 입김이 있었다고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알려져 있죠. 그건 잘된 케이스니까. 축하드립니다. 잘하고 예, 있잖아요. 축하드려요. 저 영상 편지 하나 써도 됩니까? 그러세요? 우리 매번 오셔서 여비 형을 수호해 주시는 우리 승엽 수호단 여러분들께 이제 없는 사람이에요 두산에는. 그래서 그분의 공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럼. 과도 분명히 있는 그래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욕을 먹어도 싸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없는 분위기 때문에 대다수의 두산 팬들은 승엽이 형을 이제 마음에서 다 보내줬어요.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있어.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우리 희야 어떡하누라고 이제 댓글을 다시고 채팅을 쓰시는 분들 지금 뭐갑니까? 한 명 있어서 내보냈는데요. 예. 그건 당신이 이승엽 감독을 욕먹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제 두산 팬들은 이승엽 감독 머리 잘 안 잡습니다. 예.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왜 자기 인생보다 야구에 그렇게 목숨을 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 진짜 진짜 어지러지랍니다. 안 예. 나가도 모르겠어요. 예.